혹시 2025년 말에요, AI 업계에 정말 엄청난, 뭐랄까,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순간 다들 기억하시나요? 구글의 제미니3랑 엔스로픽의 클로드 4.5가 거의 동시에 나오면서 오픈 AI의 독주 체제가 순식간에 그냥 확 무너졌었죠. 아, 네. 그건 정말 단순한 성능 경쟁, 그런 게 아니었죠. 구글은 그 압도적인 멀티모델 능력으로, 또 엔스로픽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코딩 실력이랑 안전성으로 말 그대로 오픈 AI의 심장부를 딱 노리고 들어온 거였거든요. 맞아요. 밖에서는 막 혁신이다, 경쟁이다 하면서 떠들썩했는데 사실 오픈 AI 내부에서는 코드레드,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였던 거죠.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오픈 AI가 꺼내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인 거죠. 네, 화려한 발표도 뭐 멋진 이름도 없이 아주 조용히 배포된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비공식적인 반격, 내부 코드명 갈릭, 우리말로는 마늘이죠. 이 GPT 3.3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GPT 3.3은요, 차세대 모델인 GPT-6로 가기 위한 그냥 징검다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중요도는 훨씬 더 큽니다. 이건 뭐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AI 개발 철학의 거대한 전환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철학의 전환요? 네. 크기로 모든 걸 압도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밀도의 시대로 넘어간다, 이런 선언 같은 겁니다. 크기가 아니라 밀도라. 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 저희가 이 모델이 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배포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기술적인 핵심은 대체 뭔지, 이 작지만 강한 마늘이 앞으로 AI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방금 크기에서 밀도로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AI 모델 경쟁은 누가 더 파라미터가 많냐,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랬었죠.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해서 크기가 곧 성령이라는 게 거의 뭐 황금률처럼 여겨졌잖아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건 이거 엄청난 도박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픈 AI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스케일링 법칙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천문학적인 컴퓨팅 비용이랑 에너지 소비라는 아주 명확한 한계에 부딪힌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쵸. 그래서 오픈 AI가 발상을 전환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고밀도 지능, 즉 하이 덴시티 인텔리전스라는 새로운 개발 철학입니다. 모델의 물리적인 크기,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는 억제하면서 그 안에 있는 지능과 추론 능력의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적인 선회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근육만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근육으로 훨씬 더 큰 힘을 내게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데이터 학습 방식부터 완전히 뜯어 고쳤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기술이 나옵니다. 바로 향상된 사전학습 효율성, EPTA라고 부르는데요. EPT예요? 네, 기존처럼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들이붓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핵심은 두 가지 과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능동적 정보 가지치기, 액티브 프루닝입니다. 가지치기, 비유가 되게 와닿네요. 정원사가 나무 가꾸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게 좋은 나무만 남기고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혹시 예상치 못한 창의성이나 의외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랄까 잡초 같은 데이터까지 다 잘려나가는 건 아닐까요? 효율성을 얻는 대신에 창의성을 잃을 위험은 없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중복되거나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를 그냥 잘라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데이터들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고품질 정보 클러스터를 선별하고 그 관계망 전체를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관계망 자체를요? 네. 비유하자면 도서관 전체를 그냥 무작위로 읽는 게 아니라 각 분야 최고 권위자가 쓴 교과서랑 핵심 논문들을 서로 연결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헛소리하는 그 환각 현상을 거의 뿌리부터 잡을 수 있고 모델 머릿속에 훨씬 단단한 지식 뼈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단순히 좋은 데이터만 먹이는 걸 넘어서 데이터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까지 학습시킨다. 그럼 두 번째 과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의미론적 압축입니다. 시멘틱 컴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는 문장이랑 이 이론을 설명하는 핵심 수식, 그리고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한 논문 단락이 있다고 해보죠. 네네. 기존 방식은 이걸 그냥 텍스트 데이터 뭉치로 넣습니다. 하지만 의미론적 압축은 이 세 정보 사이의 논리적 연결, 즉 인물, 업적, 핵심 내용, 영향이라는 관계 자체를 하나의 고밀도 정보 패키지로 묶어서 모델에 주입합니다. 아,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해서 압축을 시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용자가 아인슈타인에 대해 물으면 그냥 저장된 사실을 꺼내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적인 관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추론을 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델은 더 적은 연산, 즉 더 적은 파라미터를 활성화하고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본질적인 답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추론 속도 향상이랑 비용 절감의 핵심 비결입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꾼 거군요. 그렇다면 하드웨어 활용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자료에 보니까 더 주름진 뇌라는 비유가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고밀도 훈련, 하이 덴시티 트레이닝, 이거로 그 두 번째 핵심 기술입니다. 더 주름진 뇌라는 비유는 뇌세포, 그러니까 뉴런의 숫자 자체를 늘리기보다 뉴런 간의 연결 복잡도, 즉 시냅스의 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든다. 그렇죠. 최신 GPU 성능을 정말 극한까지 활용해서 모델 내부의 각 파라미터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히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파라미터 하나하나를 그냥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전문가로 만든다는 거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오픈 AI의 그 절박한 경제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오픈 AI의 막대한 출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절박한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GPT-5 초기 모델들은 성능은 뛰어났지만 한 번 돌릴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해서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었거든요. 갈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경제적인 해법이기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모델이 스스로 질문의 난이도를 판단해서 똑똑하게 자원을 쓴다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진짜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웹 검색을 하거나 코드를 실행하는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이전 모델들은 이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웠는데 갈릭은 여기서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GPT-5.3의 기능적 진화의 핵심입니다. 네이티브 에이전트 토큰이라는 기능 덕분인데요. 네이티브 에이전트 토큰? 네, 이전 모델들은 웹 검색이나 코드 실행 같은 도구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복잡한 명령어나 API 호출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말하자면 언어와 행동이 분리되어 있었죠.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그냥 API 호출을 더 쉽게 만들었다는 말이랑은 다른 건가요?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쉬워진 수준이 아닙니다. 모델이 API 호출이나 코드 실행 같은 행동을 우리가 사과나 하늘 같은 일반 단어를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고유 토큰으로 인식하고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행동 자체가 언어의 일부가 된 거죠. 행동이 언어의 일부가 되었다. 네, 비유하자면요. 이전 모델에게 웹 검색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법, 그러니까 API 규격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고 종종 실패했죠. 하지만 이제는 웹 검색이 그냥 모국어 단어처럼 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아하. 이게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자율 에이전트 작업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도구를 써서 정보를 수집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도구 사용 실패율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율 에이전트가 가능해진 겁니다.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니까 더 복잡한 임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이런 기능적 진화와 함께 모델의 기본적인 스펙도 궁금한데요. 컨텍스트 윈도우가 40만 토큰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구글 제미니의 100만 토큰에 비하면 좀 작아 보이는데요. 숫자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픈 AI는 또 한 번 양보다 질을 선택했습니다. GPT-453은 40만 토큰 내에서 무손실 검색을 보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손실 검색이요? 그건 어떤 개념인가요? 기존의 긴 컨텍스트 모듈들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입력하면 중간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정보가 흐려지는 로스트 인 더 미드,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거 있었죠. 네, 창문은 큰데 창문 중간이 뿌옇게 흐려져서 잘 안 보이는 것과 같죠. GPT-453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서 입력된 40만 토큰 내의 정보는 그게 첫 페이지에 있든 200페이지 중간에 있든 어떤 것이든 100% 정확하게 찾아내고 유지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서는 단순히 창문 크기만 큰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잖아요. 바로 그 경험 때문에 12만 8K 출력이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기존 모델들의 출력 한계는 보통 4,000에서 길어야 1만 6천 토큰 수준이었습니다. 12만 8천 토큰 출력이 가능하다는 건 말 그대로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전체의 코드 베이스를 생성하거나 100페이지 분량의 기술 매뉴얼 초안을 막힘없이 한 번에 써내는 원샷 생성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에이전트가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때 중간에 출력이 끊겨서 맥락을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사라지는 거죠. 길고 연속적인 작업의 성공률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새로운 철학과 기술, 그리고 압도적인 스펙이 실제 성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코드 레드를 촉발했던 경쟁사들의 강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거의 뭐 복수전 같은 느낌인데요. 복수전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오픈 AI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각 분야에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코딩 능력입니다. SWE 벤치라는 벤치마크에서 엔스로픽의 클로드 4.5가 80.9%라는 경이로운 점수로 개발자 커뮤니티에 충격을 줬었죠. 네, 그 점수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클로드로 넘어갔었죠. 그렇습니다. GPT-5.3는 이 점수를 넘어서는 81%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네이티브 에이전트 토큰과 128K 출력 용량을 결합해서 단순히 코드 조각을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 단위의 리팩토링이나 복잡한 버그를 잡는 작업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생태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명확하죠. 구글 제미니가 가장 똑똑한 모델 타이틀을 가져가게 했던 그 고난도 추론 능력은 어떻습니까? 인류 최후의 시험이라고까지 불렸던 HLE 벤치마크 말입니다. HLE 벤치마크는 GPT-5.3가 반드시 탈환해야 할 자존심과도 같은 영역입니다. 제미니3가 41%의 점수를 기록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죠. GPT-5.3는 고밀도 훈련을 통해 추상적이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해서 이 점수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모델이라는 타이틀을 되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오픈 AI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도 있었죠. 새로운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RCAG2 벤치마크에서 GPT-5.2가 17.6%로 매우 저조했었는데요. 네, 그 점수가 GPT-5.3 개발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른바 유동적 지능을 측정하는 테스트인데 제미니3와 클로드 4.5는 40%가 넘는 점수를 기록했죠. GPT-5.3는 이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고 대등할 수준인 4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업 도입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환각률,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문제에 대한 목표는 어떻습니까? 5% 미만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의 개선이 가장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들이 10%대의 환각률을 보였다면 GPT-5.3는 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델 내부에 사실관계를 스스로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내장하고 오토 라우터를 통해 복잡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잠시만요. 5% 미만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한데 여전히 100번 질문하면 5번은 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금융이나 의료, 법률처럼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분야에서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을까요? 오픈 AI는 이 마지막 5%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픈 AI도 0%가 목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로는 0% 달성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자신의 답변에 대한 신뢰도 점수를 함께 제시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신뢰도 점수요? 네. 예를 들어 이 답변은 99% 확신합니다. 또는 이 부분은 40%의 확신을 가지며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신뢰성이 생명인 전문직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인 셈입니다. 오늘 쭉 살펴본 GPT 5.3 갈릭은 정말 단순한 마이너 업데이트가 아니었군요. 오픈 AI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자 AI 경쟁의 판도 자체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드는가의 시대에서 누가 더 밀도 높고 효율적인 지능을 만드는가의 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파라미터 숫자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기업과 개발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기업과 개발자에게 128K 출력과 네이티브 에이전트 기능은 업무 자동화의 수준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이전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 사람이 중간중간 개입해야 했던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이제 단일 API 호출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다 된다는 거군요. 네, 이건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구조 자체를 훨씬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잡성이 줄어들고 개발 속도는 빨라지며 유지 보수는 훨씬 쉬워지겠죠. 시장 전체의 판도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AI 시장은 이제 오픈 AI, 구글, 엔스트로픽 3강의 과점 체제로 확실히 굳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각자 자신만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영토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구글은 검색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경험, 엔스트로픽은 독보적인 코딩 능력과 기업 시장이 중시하는 안전성, 그리고 오픈 AI는 범용적인 고성능 추론 능력과 에이전트 기술을 중심으로 아주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의 방향성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GPT-5-3의 성공 여부는요, 고밀도 훈련 방식이 기존의 스케일링 법칙을 정말로 대체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모델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내는 데 성공한다면 이건 향후 GPT-6를 포함한 모든 차세대 AI 모델의 개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무작정 키우는 경쟁은 안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 이상 무한정 모델을 키우는 무모한 경쟁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AI 개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셈이죠. 비록 화려한 출시 행사도 공식적인 이름도 없을지 모르지만 이 GPT 5.3은 2026년 AI 생태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엔진으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이 AI의 다음 단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